안녕하세요. 자, iOS 앱 개발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나 아니면 초반부에는 간단하게 엑스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좀 설명부터 좀 시작을 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화면 구성의 어떤 시작점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엑스코드 실행을 하셨나요? 실행하시면은 뭐 이런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화면이 안 나오면은 파일 new, 자, 엑스코드 실행되는 거 여기 보면 이름 나오죠? 파일 new, 프로젝트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create a new 엑스코드 프로젝트, 새로 만들 때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는 앱은 파일 선택해서 실행하셔도 되고, 여기 최근에 사용했던 프로젝트가 나오기도 합니다. 새로 만들게요. create a new 엑스코드 프로젝트. 싱글뷰 앱이라고 되어 있는 템플릿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 뭐 스티커나 아이메시지, 뭐 어규멘티드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메탈도 있네요. 자, 이런 템플릿은 언제든지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싱글뷰 앱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는 그냥 화면 하나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기본 뷰 하나만 딱 잡혀 있고, 뷰에 맞는 클래스가 하나 잡혀 있는 건데, 뷰 컨트롤러로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언제든지 더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싱글뷰 앱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은 뭐 그냥 퍼스트 앱이라고 쓸까요? 퍼스트 앱이라고 하고, 적당한 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 저는 있어서 리플레이스 하냐고 물어봤는데 리플레이스 하는 걸로 저는 했어요. 음, 자, 방금 뭐 에러는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제 컴퓨터는 뭐 설치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에러가 나오는 거고. 자, 왼쪽에 보시면은 파일들이 좀 여러 개 있죠. 뭐 한 번이라도 좀 개발을 해보셨거나 조금 다뤄보셨으면은 대략적으로는 어떤 건지 아실 텐데,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앱 델리게이트가 뭔지, 이런 파일들 보면은 보통 클래스로 잡혀 있죠. 앱 델리게이트도 클래스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화면 UI를 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셋은 이미지 추가하는 거고, 런치 스크린이라고 하는 부분도 스토리보드로서 화면 구성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일단은 앱이 처음 실행될 때 나오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로 화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앱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까지만 잠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로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앱이. 그런 화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할 때. 인포 피리스트 같은 경우는 앱에 대한 환경 설정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뭐 허용하는 그런 설정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카메라 접근하겠다, 아니면 뭐 로케이션 접근하겠다, 뭐 그런 메시지 뜨면서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는 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면을 여기 누르시면 두 개로 분할돼요. 이 메뉴들은 차근차근 다 설명드릴게요. 한 번에 다 설명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안 남으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으로 화면 구성 잡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여기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앱이 시작할 때 이 화면이 뜨도록 인포 피리스트에 가면은 메인 스토리보드 파일 베이스 네임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메인이라고 돼 있죠. 이 파일 이름이에요. main.storyboard. 그래서 이 파일이 처음에 시작점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메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되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구성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넣어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화면을 구성을 하겠다면요. 이 메뉴는 그 오브젝트들을 눌러보시면은 쭉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테이블 뷰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레이블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버튼, 음, 잘못 눌렀네요.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화면 구성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을 구성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뷰만 올려놓고 오브젝트만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코드로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행하는 데 잠깐 걸리니까 일단 화면 이렇게 나오는지만 한번 보고,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자, 앱이 실행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앱이 실행이 됐죠? 테이블 뷰 올려놓은 게 보이고, 레이블, 버튼. 자, 버튼 아무런 동작도 없고, 레이블 표시도 그냥 그대로 나오죠.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코드로서 필요한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코드로서 필요한 기능을 만드는 거는 이 화면에 구성한 오브젝트들을 코드에 연결을 시켜야지 그 설정이라든가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어디에 연결을 하냐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자, 이쪽 메뉴 좀 닫을게요. 여기 누르면 돼요. 화면이 조금 작으니까 좀 작게 볼게요. 그 메뉴들을 좀 닫아서 볼게요. 이 메인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뷰 컨트롤러를 올려놓을 수 있고요. 뷰 컨트롤러 올려놨는데, 여기 화면 다시 열어서 봐야겠네요. 뷰 컨트롤러 안에 뷰가 들어있죠. 뷰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컨트롤을 하는 개념으로 잡힌 거고요. 실제로 화면에 대한 구성은 뷰로서 잡혀 있는 형태예요. 뷰고, 뷰 컨트롤러는 여기 위에를 눌러야지 뷰 컨트롤러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인 거예요.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화면이 있는 게 아니고, 뷰 컨트롤러는 뷰를 관리하는,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고, 뷰 컨트롤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뷰 컨트롤러 안에 뷰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자, 뷰 컨트롤러를 눌러 보시면은, 자, 메뉴를 좀 봐야 돼요. 여기 인스펙터라고 하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나오죠. 중간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이즈 이니셜 뷰 컨트롤러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처음 시작하는 화면이에요. 요 화살표 표시로도 알 수 있고, 자, 나왔다 없어졌다 하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왼쪽에 누르면은 아이덴티티 인스펙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뷰 컨트롤러를 코드와 어느 클래스와 연결을 할 수 해 있는지, 어느 클래스와 연결이 돼 있는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설정을. 지금은, 자, 그냥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지금 두 개 분할해서 보니까 조금 불편한데,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거 안에 보니까 클래스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가 잡혀 있죠. 자, 보세요. 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스토리보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뷰 컨트롤러 가서 아이덴티티 인스펙터 보니까 클래스에 뷰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이름으로 클래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화면의 뷰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 이 클래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뷰 컨트롤러나 이런 거는 뭐 A, B, C, D 뷰 컨트롤러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신 여기에 있는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거는 실행하다가 크래시 나겠죠, 에러. 자, 그래서 내가 만든 클래스 이름이 ABCD 뷰 컨트롤러라면은, 자, A 자동 완성이 보통 돼요. 이렇게 ABCD 맞죠? 그래서 엔터 치면은 지금 이 뷰 컨트롤러는 이 클래스 여기와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이 뷰 컨트롤러는 어디 코드와도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직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작동시키거나 설정을 하거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코드를 써야지 작동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라,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뭐 기본적인 설정들은 할 수 있긴 하지만 로직이나 그런 것들은 코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개발이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럼 연결했으면은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뷰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 코드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코드와 연결시키는 거는 보통 누르는 파일들이 왼쪽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자, 크기 조절은 이렇게 좀 적당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메인 스토리보드 누르면 메인 스토리보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화면이 좀 좁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를 이거 누르면 접혀요.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접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뭐 오른쪽에 정확하게 파일이 나오면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자, 이 뷰 컨트롤러 쪽을 보려고 하면은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쪽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테이블 뷰를 이 코드와 연결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는 뷰 컨트롤러만 연결되어 있지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시키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어디에 연결할 건지 라인 표시가 나오죠. 그냥 놔두면은 이 테이블 뷰를 여기에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 설정 같은 화면이 나와요. my 뭐 테이블 뷰라고 이름은 내가 적절한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커넥트 말 그대로 커넥트죠. 하면은 자 볼게요. 자, 변수를 선언하는 형태는 똑같아요. 변수하고 변수 이름 타입이 돼 있고 UI 테이블 뷰니까 테이블 뷰 타입이고, 근데 여기 앞부분을 일단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IB 아울렛이라고 하는 거는 골뱅이 IB 아울렛은 이 뷰로 구성되어 있는 요거는 보통 XIB 파일이라고 하거나 스토리보드 파일이라고 하거나 닙 파일이라고 하거나 그런 쪽을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는 스토리보드 파일이고요. 스토리보드 파일 쪽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고,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어디 연결됐는지 이렇게 표시도 나와요. 기본적인 연결 개념이 이런 식인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을 연결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드래그 뭐 마이 버튼, 자, 연결이 되죠. 마이 버튼 UI 버튼 타입 레이블은 연결하면은 마이 레이블 하나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연결한 거에 대한 속성들을 IB 아울렛은 그 오브젝트 자체에 대해서 연결을 한 거고, 액션을 연결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버튼이고요. 버튼도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아울렛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브젝트 자체가 연결이 된 거고, 여기 눌러보시면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액션을 누르시면은 행동이에요. 말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행동. 뭐 세이브용으로 버튼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뭐 세이브 무언가 적당한 이름 쓰면 되겠죠. 그냥 세이브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액션으로 만약에 연결을 하면은 펑션으로서의 구성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름도 IB 액션으로 되어 있죠. IB 액션 연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 끊는 거는 오브젝트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액션은 뭐 이렇게 터치업 인사이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울렛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액션일 경우에는 펑션으로서 연결되는 거고 이름 적당히 정하시면 되고, 여기 이벤트가 터치업 인사이드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버튼을 눌러서 그 자리에서 놔두는 경우, 그게 터치업 인사이드고요. 터치다운 같은 경우도 종종 사용해요. 이거는 누르자마자 바로 반응해야 되는 버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터치다운이고요. 아니면 터치업 인사이드 누르고 놔둘 때 액션이 실행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한 화면을 구성할 때에 대한 개념이고, 작업창을 하나로 볼게요. 그리고 화면 넓게 보고 좁게 보고 하는 거는 이렇게 트랙패드가 있으면은 이게 두 손가락으로 핀치 투 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넓게 보거나 적게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잘 안 되시면은 요거 누르셨는데 이렇게 조금 작게 볼게요. 필요한 뷰 컨트롤러들은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화면 구성하는 스토리보드 안에요. 근데 보통은 많이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하나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몇 개 안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보통 하나 넣는 거를 대부분 추천을 드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협업을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코드를 뭐 git이나 보통 git 스타일로 이제 저장을 하시게 될 텐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형상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변형되거나 작업한 내용들을 계속 트리 구조로 그 순차적으로 쭉 저장하는 형태가 있어요. GitHub 같은 데가
그 기술 서비스 해주는 대표적인 사이트죠. 그런 곳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화면을 구성하는 뷰 컨트롤러가, 자, 뷰 컨트롤러는 여러 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뷰 컨트롤러 있죠. 스토리보드 안에 뷰 컨트롤러를 여러 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ABCD 뷰 컨트롤러, 이거는 뭐 로그인 뷰 컨트롤러, 이거는 뭐 메인 뷰 컨트롤러, 뭐 사이드 뷰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 파일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면은 한 번에 보이니까 뭐 좋은 것도 있긴 있어요. 좋은 것도 있는데 단순한 문제로는 느려지는 것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할 때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파일 단위로 보통 작업에 대한 저장이, 히스토리 저장이 되는 게 기세 형태이기 때문에 이 파일 하나로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접근해서 이것만 수정을 해도 다른 사람이 이 메인 스토리보드 들어와서 여기만 수정을 해도 충돌이 나요. 충돌이 나서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충돌 해결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번거롭고, 잘못하면은 파일이 못 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만든 취지 자체가 여러 개의 뷰 컨트롤러를 쭉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하기 쉽게, 뭐 이렇게 화면 전환이나 그런 거 되게 쉽거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연결만 하면은 바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협업할 때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나중에 협업을 하시게 되거나 어디 회사를 다니시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 하나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서 스토리보드 하나에 파일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흔해요.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구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은 화면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뷰 컨트롤러를 여러 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버튼 같은 경우는 바로 액션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여기 놔두면은 액션 세그웨이라고 돼 있는데, 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대부분 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쇼로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면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볼게요.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어디와 연결됐는지를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이 버튼은 이쪽 화면으로 가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 수준은 간단하게 코드가 없어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작동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은 화면이 나왔는데, 자, 하얀 화면이니까 뭐 제대로 나온 건지 확인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뷰 컨트롤러는, 안에 있는 뷰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뷰 컨트롤러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여기 메뉴를 열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뷰에, 자, 어트리뷰트 인스펙터 여기죠. 이거 누르시면은 백그라운드라고 있어요. 여기 뷰 눌러서 보면은 그냥 배경 이 뷰 색깔인데, 그냥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눌러서 바꿔도 되니까.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서 저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니까 쭉 나오죠. 아래에서 위로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 모달 형태로 나오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그냥 화면이 딱 올라오고 그냥 그런 끝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여기서 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뷰 컨트롤러 그 맨 시작점에 있는 곳에 내비게이션 구조를 넣어야 되는데, 코드로도 넣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화면 구성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뷰 컨트롤러, 메인 뷰 컨트롤러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 여기를 기준으로 자, 여기 에디터에 가면은 엠베드 인이라고 있어요. 엠베드 인에 가면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누르시면은, 자, 화면이 확 바뀌어 가지고 조금 놓쳤을 텐데, 여기 앞쪽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생겨요. 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여기다 넣고 그냥 이렇게 화살표 연결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에디터에 엠베드 인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클릭하면 돼요. 여기 누른 다음에. 물론 필요 없으면은 내비게이션 구조를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클릭해서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없어지고요. 시작점이 없어졌죠? 자, 여기서 이거 누르시면 시작점 생기죠? 이렇게 없어지면은 누르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디터, 엠베드 인,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누르면은 여기 생긴 거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구조가 가장 메인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로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기본 구조 개념은 상단에 이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상단의 타이틀 영역으로 보통 사용하는, 타이틀이나 버튼 영역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생기고요. 이건 기본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색깔을 바꾸건 투명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자, 버튼을 눌러볼게요. 화면 전환이 바뀌었죠.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는 눌렀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트랜지션이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뒤로 갈 수 있는 버튼을 표시를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자동으로 뒤로 가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뒤로 가게 하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이걸 눌러도 되고. 자, 화면에 대한 기본 구조에 대한 개념들은 일단은 화면 뷰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오브젝트 돌리는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개념이 잡혀 있는지 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지금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구조에 대한 개념들 간단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앱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앱을 만들어야 되는지 차근차근 실제 앱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메뉴적인 설명 위주로 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 실제 앱을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